박희남의 집 안방에는 언제나 곰팡이 핀 서적처럼 눅눅하고 불쾌한 침묵이 고여 있었다. 오후의 햇살조차 그 방의 두꺼운 암막 커튼을 뚫지 못한 채 굴절되었고 공기 중에는 오래된 가구의 먼지와 노인 특유의 서글픈 채취가 뒤섞여 떠다녔다. 올해로 68. 누군가는 자식 농사 잘 지어 손주들의 재롱이나 보며 등산복 차림으로 산을 누빌 나이라 했다. 하지만 희남에게 남은 것은 낡아빠진 자존심. 조각들과 아침마다 세면대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낯선 노인뿐이었다. 깊게 팬 미간의 주름은 세월의 훈장이 아니라 거세당한 남성성의 흔적처럼 보였다. 희남은 젖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생각했다. 나 박희남은 아직 살아있는가 아니면 박제된 채 숨만 쉬고 있는가. 부인 말순과의 관계는 10년 전 그 지독했던 여름날의 종전선언과 함께 정지되었다. 갱년기의 파고를 넘던 말순은 폐경과 동시에 희남에게 선포했다. 나 이제 여자 아냐?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징글징글해. 당신도 이제 주책 좀 그만 떨어. 이 나이에 무슨. 그것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남의 존재 자체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말순은 희남에게서 여자이기를 포기함과 동시에 희남을 남자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한 지붕 아래 살고는 있었지만 안방의 침대는 이미 거대한 휴전선이 그어진 비무장지대였다. 말순은 거실에서 괄괄한 목소리로 드라마 속 남편들을 욕하며 잔소리를 퍼붓는 무서운 룸메이트로 변해갔다. 그녀에게 희남은 더 이상 설렘의 대상이 아니라 제때 밥을 챙겨줘야 하는 귀찮은 가축이나 다름없었다. 말순의 그 냉소적인 한마디 주책 좀 그만 떨어라는 말은 희남의 가슴에 시퍼런 대못을 박았다. 남자의 욕망을 더러운 노탐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녀의 시선 앞에서 희남은 작아질 대로 작아졌다. 하지만 말순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그녀의 신체 시계는 멈췄을지언정 희남의 혈관 속에는 여전히 끓어오르는 붉은 피가 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생물학적 욕구는 이성이나 도덕보다 질겼다. 희남은 한 달에 2~3번 아내가 잠든 밤이나 외출한 틈을 타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 비참하고도 처절한 배출의 시간. 그것은 쾌락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 막힌 혈관을 뚫듯 고여있는 욕망을 강제로 쏟아내야만 비로소 생체 리듬이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았다. 거울 속 노쇠한 육신과는 대조적으로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아직 뜨거운 피가 흐르는 수컷임을 확인받고 싶어 했다. 하지만 뒤처리 후 밀려오는 공허함은 희남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던 어느 야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희남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 위로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페이스북의 푸른 타임라인 사이사이에 끼어든 광고들. 그것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희남의 가치관을 뒤흔드는 금기된 낙원의 초대장이었다. 화면 속에는 딸보다 어린 여자들이 발라의 상태로 자극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아예 성기를 드러내기도 했고 어떤 영상은 입에 담기도 민망한 성관계 장면을 노골적으로 광고했다. 전화 한 통이면 30분 내 도착, 나이 상관없음, 원하는 곳 어디든. 문구들은 희남의 시신경을 타고 뇌 깊숙한 곳을 자극했다. 처음에는 불쾌함과 공포가 앞섰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싶어 서둘러 화면을 넘겼다. 하지만 다음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희남의 손가락은 자석에 이끌리듯 그 광고들을 찾아 헤맸다. 그것은 도덕과 윤리라는 견고한 댐에 갇혀있던 욕망에 아주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바늘구멍을 내고 있었다. 그 바늘구멍은 순식간에 균열로 변해 붕괴하기 시작했다. 희남은 광고 속 여자들의 특징을 유심히 살폈다. 이런 젊은 애들이 정말 나 같은 할아버지한테 올까? 하는 의구심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라는데 하는 확신이 충돌했다. 매일 밤 광고를 보며 희남은 상상했다. 말순의 잔소리도 눅눅한 안방의 침묵도 없는 곳에서 오로지 자신의 남성성만을 온전히 받아줄 존재를.
나이 68배 느끼는 이 강렬한 호기심은 그를 파멸로 이끌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동반했지만 이미 불붙은 욕망의 전차를 멈추기엔 역부족이었다. 희남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아랫도리를 내려다보았다. 비록 예전 같지 않지만 아직 죽지 않았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할아버지라 부르며 뒷방으로 밀어내는 것에 대한 마지막 반란을 꿈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아내 말순이 장가계로 떠난다는 소식을 전하던 그 순간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타올랐다.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록이 잠기는 띠리릭 소리가 희남의 귀에는 해방의 종소리처럼 들렸다. 5박 6일. 말순이 중국 장가계의 절경에 취해 있을 시간 동안 이 집은 이제 오로지 희남만의 왕국이 되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아내가 사라진 집안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고요했다. 그 정적이 희남의 길을 죽였다.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자니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하는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꺼져가던 의욕은 밤이 깊어질수록 희남을 더욱 고립시켰다. 밤 11시. 텔레비전 소리마저 죽인 채 어둠 속에 앉아있던 희남의 눈에 다시 스마트폰의 푸른 빛이 들어왔다. 낮게 으르렁거리는 짐승처럼 그의 손가락은 다시금 페이스북의 그 광고 페이지를 더듬고 있었다. 지금 안 하면 평생 기회는 없다. 누군가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았다. 밤 11시 25분. 희남은 침을 한번 크게 삼키고 광고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갈 때마다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받지 마라, 아니 받아라. 양가적인 감정이 교차하던 찰나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네, 실례지만 사장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지나치게 경박하지도 그렇다고 딱딱하지도 않은 아주 능숙하고 친절한 비즈니스 톤이었다. 희남은 쉰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어렵게 입을 뗐다. 저 광고 보고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내 나이가 68인데 이런 할아버지도 콜이 가능합니까? 질문을 던져놓고도 희남은 제 발등을 찍고 싶었다. 상대가 웃음을 터뜨리거나 거절할 것 같아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졌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여성은 오히려 밝은 웃음소리를 냈다. 어머 사장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아가씨들 중에는요, 오히려 사장님처럼 점잖은 신사분들만 기다리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젊은 애들은 거칠고 예의도 없어서 싫대요. 사장님 세대분들은 인생 경험도 많으시니 매너도 좋고 특히 여성분들을 세심하게 아껴주시잖아요. 애무도 정성스럽게 해주시고 아가씨들이 사장님 같은 분들 만나면 힐링하고 온다고 그래요. 여성의 말은 희남에 맺힌 가슴을 뚫어주는 마사지사 같았다. 세심한 애무, 신사적인 매너. 평생 들어보지 못한 찬사가 희남의 자존심을 어루만졌다. 그는 자신이 추한 노인이 아니라 매력적인 신사로 대접받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었다. 정말 그렇습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고 집으로도 올 수 있는 거요? 그럼요, 사장님. 지금 사장님 계신 곳에서 30km 안에 있는 친구들 리스트 바로 쏴드릴게요. 사진이랑 동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는 친구로 고르세요. 저희는 선입금 같은 거 요구 안 해요. 아가씨랑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직접 아가씨한테 주시면 됩니다. 안전하니까 걱정 마시고요. 전화가 끊기자마자 카카오톡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울렸다. 희남은 떨리는 손으로 채팅창을 열었다. 수십 장의 사진과 짧은 영상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뽀얀 살결을 드러낸 젊은 여인들이 카메라를 향해 윙크를 하거나 은밀한 부위를 노출하며 유혹하고 있었다. 희남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중 유독 그의 시선을 잡아끄는 여자가 있었다. 단발머리에 눈매가 야무진 그리고 광고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풍만한 골반과 발달된 둔부를 가진 여인이었다. 25살이라고 했다. 희남의 막내딸보다도 어린 나이였다. 이 친구 단발머리 수화로 하겠소. 희남은 답장을 보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답장을 보낸 희남은 즉시 샤워실로 달려갔다. 평소에는 대충 물만 끼얹던 그였지만 오늘만은 달랐다. 비누 거품을 내어 목덜미부터 발등 사이사이까지 박박 문질렀다. 특히 그곳을 닦을 때는 경건함마저 느껴졌다. 거울 속 자신의 육신은 비록 축 처지고 생기를 잃었을지언정 오늘 밤만큼은 이 육신이 다시 불꽃을 피울 것이라는 기대로 가득 찼다. 희남은 거울을 보며 입꼬리를 슬며시 올렸다. 말순이 보면 미친 영감탱이라고 손가락질할 비릿하고도 탐욕스러운 웃음이었다. 뭐라고 나 박희남이야. 나 아직 남자란 말이다. 샤워를 마치고 로션을 바르는 그의 손길이 분주했다. 집안의 불을 은은하게 낮추고 혹시 몰라 숨겨두었던 와인 한 병을 꺼내 놓았다. 시계 바늘이 12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정확히 25분 후 정적을 깨는 묵직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똑똑똑. 3번의 정갈한 노크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때렸다. 희남은 순간 숨을 멈췄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다. 정말로 온 건가? 아니면 나를 비웃으러 온 장난인가? 만감이 교차하는 찰나 그는 젖은 손을 바지에 대충 닦으며 현관으로 향했다. 문고리를 돌리는 손이 가늘게 떨렸다. 문을 열자마자 희남의 코끝을 찌른 것은 낡은 집안의 퀴퀴한 냄새가 아니었다. 달콤한 바닐라 향과 싱그러운 샴푸 향기가 섞인 생전 처음 맡아보는 젊은 여자의 향기였다. 그리고 그곳엔 거짓말처럼 사진 속의 그녀 수아가 서 있었다. 어두운 복도 조명 아래서도 그녀의 하얀 피부는 형광등을 켠 듯 빛났다. 찰랑거리는 단발머리, 야무지게 담은 입술, 그리고 몸의 곡선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얇은 원피스. 희남은 멍하니 입을 벌렸다. 사진은 보정된 가짜일 거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눈앞의 수아는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희남 오빠, 문 계속 열어둘 거야? 나 좀 들어가도 돼? 오빠라는 단어가 희남의 고막을 간지렸다. 68세 노인에게 던져진 그 파격적인 호칭은 희남의 뇌 속 도파민을 폭발시켰다. 그는 허둥지둥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향하는 짧은 복도에서 수아의 골반이 좌우로 리드미컬하게 움직였다. 희남은 그 뒤에서 그녀의 발달된 둔부를 훔쳐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안방의 조명은 미리 낮춰두었다. 약간 어두운 오렌지빛 형광등 불빛 아래서 수아는 더욱 몽환적으로 보였다. 집이 참 아늑하네. 오빠 혼자 있는 거 맞아? 그녀가 묻자 희남은 서둘러 와인을 따랐다. 아, 집사람은 여행 갔어. 며칠 동안 나 혼자야. 와인 잔을 건네는 희남의 손이 떨려 와인이 찰랑거렸다. 수아는 그런 희남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며 잔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은 차가웠고 피부는 비단처럼 매끄러웠다. 오빠 너무 긴장하지 마. 나 나이 지긋한 신사분들 정말 좋아해. 아버지처럼 푸근하고 또 아는 것도 많으시잖아.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혀끝으로 입술에 묻은 붉은 액체를 핥아 올렸다. 그 노골적인 동작 하나에 희남은 이미 정신이 아득해졌다. 자, 이제 시간이 1시간뿐이니까. 오빠는 거기 편하게 누워있어. 내가 보여줄게. 수아는 와인 잔을 내려놓고 침대 정면에 섰다. 희남은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비스듬히 누워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다. 아직 아랫도리는 조용했지만 그의 시신경만큼은 20대 청년보다 더 예민하게 깨어나 있었다. 수아는 마치 예술 공연을 하듯 천천히 원피스의 지퍼를 내렸다. 어깨 너머로 옷이 흘러내리자 희고 긴 목덜미와 매끄러운 어깨선이 드러났다. 브래지어를 풀자 탄력 있게 솟아오른 가슴이 눈앞에 나타났다. 유두는 잘 익은 앵두처럼 선명한 분홍빛을 띠고 있었다. 희남은 그 눈부신 광경에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하이라이트는 골반이었다. 그녀는 허리를 깊숙이 숙여 팬티를 발끝까지 천천히 내렸다. 발달된 둔부 때문에 잠시 걸리는 듯 했으나 그 모습조차 지극히 섹시한 연출처럼 보였다.
마침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그녀의 나신이 공개되었을 때 희남은 감탄사조차 내뱉지 못했다. 적당히 관리된 숲 사이로 보일 듯 말 듯한 그녀의 성기는 신비로운 낙원의 입구 같았다. 수아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침대 위로 천천히 기어 올라왔다. 그녀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희남의 발치에 멈췄다. 나이든 남자의 몸은 세월의 향기가 나서 좋아. 그녀의 혀가 희남의 발끝에 닿았다. 뜨겁고 축축한 감촉이 발목을 타고 무릎을 지나 허벅지 안쪽으로 치솟았다. 희남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전율을 느꼈다. 68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오감을 마비시키는 자극이었다. 그녀의 입술은 점점 위로 올라와 아직 온전히 깨어나지 않은 희남의 성기를 손으로 꽉 쥐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깊게 자신의 입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녀의 혀는 뱀처럼 유연했고 흡입력은 거대했다. 빨았다가 굴렸다가 다시 놓아주기를 반복하는 그 치밀한 기술 앞에 희남의 성기는 터질 듯이 팽창하며 핏줄을 세웠다. 희남은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다. 온몸의 신경이 그곳 하나로 집중되었다. 말순과의 지난 1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배출만을 위한 자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혼까지 빨려나가는 듯한 쾌락이었다. 수아는 눈을 치켜떠 희남을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흡입력이 극에 달한 순간 희남은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녀의 목구멍 깊숙한 곳에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쏟아부었다. 그는 파김치처럼 널브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타는 목마름에 와인을 들이켜는 그의 손은 여전히 경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수아는 만족스러운 듯 입가를 닦으며 희남의 가슴 위로 엎드렸다. 오빠, 이제 내 차례야. 나도 오빠가 해주는 거 느끼고 싶어.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희남의 귓가에 닿았을 때 희남은 자신도 모르는 괴력을 발휘하며 다시금 몸을 일으켰다. 68세의 육신에 다시 한번 정복자의 피가 돌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정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이었지만 희남의 몸은 기이한 활력으로 가득 찼다. 방금 전까지 파김치처럼 널브러져 있던 노인은 온데간데 없었다. 수아의 싱싱한 나신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한 그는 멈출 수 없었다. 희남은 타는 목마름을 와인 한 잔으로 달래고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그녀를 덮쳤다. 그래. 이제 내 차례지. 이 예쁜 몸을 가만둘 수 없지. 희남은 수아의 이마부터 혀를 내밀어 천천히 핥아 내려갔다. 그녀의 피부에선 젖비린내 섞인 단내가 났다. 귓바퀴를 지나 목덜미로 내려가자 수아는 몸을 베베 꼬며 짙은 신음을 내뱉었다. 오빠 간지러워요. 그 아양 섞인 목소리가 희남을 더욱 자극했다. 10년 넘게 주책이라는 말로 거세당했던 그의 욕망이 비로소 제 주인을 만난 듯 미쳐 날뛰었다. 그녀의 하얀 가슴은 희남의 입속에서 탐스럽게 부풀어 올랐다. 분홍빛 유두를 쪽쪽 빨아댈 때마다 수아는 진짜로 느끼는 듯 허리를 들썩였다. 희남은 감개무량했다. 내가 아직 이런 힘이 있구나. 내가 아직 이 젊음을 점령할 수 있구나. 그의 입술은 가느다란 허리와 매끄러운 골반을 지나 드디어 알맞게 자란 그녀의 숲에 다다랐다. 희남은 두 손으로 그녀의 탄력 있는 다리를 서서히 벌렸다. 그곳은 이미 그녀가 흘린 애액으로 축축하게 젖어 조명빛에 번들거리고 있었다. 희남은 코를 깊숙이 박고 그녀의 성기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아내 말순에게선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생명력이 요동치는 향기로운 암내였다. 희남의 혀가 그 예민한 감각기관을 건드리자 수아는 허리를 활처럼 휘며 자지러졌다. 그녀의 손톱이 희남의 등에 깊게 박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오로지 그녀의 질척이는 내벽과 뜨거운 숨결만이 희남의 온 세상을 지배했다. 오빠, 제발. 이제 넣어줘요. 나 못 참겠어. 빨리 박아줘. 수아의 애원 섞인 목소리가 들리자 희남은 이미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른 자신의 그것을 확인했다.
조금 전 사정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단했다. 돈의 위력인가 아니면 억눌렸던 세월의 반동인가. 희남은 이 세상 모든 시름과 도덕을 잊은 채 오로지 그녀의 좁고 뜨거운 시면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었다. 그녀의 신음이 안방의 공기를 찢었다. 수아의 성기는 명기 중의 명기였다. 온 벽면에 빨판을 깔아놓은 듯 희남의 성기를 움켜쥐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희남은 상하운동을 멈추지 않으며 딸보다 어린 여인을 점령했다는 정복감에 온몸을 떨었다. 이것은 단순한 성행위가 아니었다. 늙어가는 육신이 죽음을 앞두고 부리는 마지막 악착 같은 시위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희남은 자신의 모든 골수까지 뽑아낼 기세로 마지막 박차를 가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뜨거운 액체를 그녀의 가장 깊숙한 곳에 쏟아부었다.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안 될 것처럼 그는 그녀를 꽉 껴안은 채 최대한 깊이 밀착했다. 1시간 사이에 2번의 사정. 68세의 심장은 한계에 다다라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은 소금에 절인 듯 축 늘어졌다. 극도의 피로가 몰려왔지만 희남의 얼굴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만족감이 감돌았다. 수아는 땀방울이 맺힌 희남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며 몸을 일으켰다.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은 그녀는 희남의 손에 들린 약속된 금액의 2배를 확인하고는 예쁘게 미소 지었다. 희남 오빠, 오늘 정말 최고였어. 우리 또 봐. 문 밖으로 그녀의 구두 소리가 멀어졌다. 다시 집안에는 눅눅한 정적이 찾아왔지만 희남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침대의 대자로 뻗어 천장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 당장 심장이 멎어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은 밤이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만약 여러분이 박희남의 입장이라면 그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가능했는지 혹은 불가능했다고 느끼셨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조금 길게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이야깃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 일상 속에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